잠시 후 무익하고 덜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저동 59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덕분에라는 거죠?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전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런 게 아니고 저분이 이제 뭔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워낙 많지만 저분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베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 이러는 거죠? 작년 한 해가 일진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 올해는 그렇게 힘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좀 말로써 천냥빛을 한번 갚아볼까 하고 그런 건 안 돼요. 말로 무슨 천냥빛을 갚습니까? 그냥 천냥을 주세요. 아 저분은 정말 매사가 베품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하며 전 말 따윈 필요 없고 천냥을 주면 좋겠습니다. 아 저런 모습도 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허세와 이런 게 없어요. 저분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작년에 제가 된 네.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정말 잘 될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뭐 그때 제가 작년에 초를 사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그랬죠. 네네네. 와 그게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네, 그분한테 속아가지고 초 샀다가 뭐 별로 덕봉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초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초는 원래 태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늦게 태워서 안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초는 태우는 것이 그냥 태웠을 뿐인데 저는 정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게 목표였었는데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늘어나는 저희 구독자분들. 아 정말. 아 그렇죠. 근데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 또 이 방송에 올라가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림 설정을 없애버릴 수 없나요? 그거는 그게 본인이 안 되는 것 없으셔야 같아요. 돼요. 아, 네. 그랬군요.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 딱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구독과 동시에 자동 알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들던데. 왜 새로운 게 올라오면 그게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방송이 올라가면 구독자가 떨어져요. 그리고 방송이 올라가서 뭐 한 일주일 좀 지나면 다시 또 구독자가 또 들어와요. 그치. 정말 이상한 네, 일이죠. 너무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올려야 구독자가 올라가는 이게 왜 신기한 그렇게 방송이다 되는 우리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은 일단 뭐 그런 생각. 방송을 올리는 첫날에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는. 그렇습니다. 또 몇 명이 빠질 것인가 뭐 이러면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무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하면서 키워드에 이제 우리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강이라고 쓸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빠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근데 또 이상하게도 좀 올린 지 한 일주일쯤 되고 나니까 또 구독자분들이 또 새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유난히 지난 작품에는 정말 뭔가... 두두두두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정말 한 주가 지나고 또 두두두두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해서 좀 미스테리입니다. 그 구독자 여러분들 한 번씩 또 왜 그런지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나가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 이래서 취소한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참 좋겠다. 한강 작품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루지 마라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너네 주제 뭐 이런 건지.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를 또 지켜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제가 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또 제가 여행 꿀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아니 근데 왜 자꾸 여행이라고.
저분 본인한테 여행일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훈련입니다. 그냥 입대 뭐 이렇게 입대 꿀팁 이런 거. 아, 요건 진짜 여행 꿀팁이에요. 이건 진짜 여행 꿀팁인데 이거 근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알았을 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게 또 다들 아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혹시 면세점에서 애누리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오? 놀랍죠? 다들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놀랐으면 좋겠는데 들으시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럴까 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공항 면세점에서 애누리가 됩니다. 어느 공항에서 그 적혀있는 금액보다 깎을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때 되냐면 내가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만 가능해요. 카드로는 안 되고 현금 결제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할 때 현지 통화를 다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써버리고 와야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살 때 대충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사려고 하다 보면 약간 뒤에 조금씩 모자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불이 모자란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몇 불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뭐 현지 통화를 했을 때 현지 통화를 한 몇천 원 정도가 모자란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괜찮다고 받아줘요. 면세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통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US로 결제를 할 때도 있을 거고 현지 통화를 결제를 할 때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소하게 차이 나는 거야. 좀 작은 돈은 내가 지금 현금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 이렇게 막 10불 넘어가고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진짜 뭐 2불 이 정도는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럼 그것만 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요런 거, 나 요거밖에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뒷꼬다리 좀 이렇게 깎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자라는데 해서 막 그냥 뭐 안 사거나 아니 뭐 딴 거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나 현금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처음에 그걸 알았을 때가 현지 통화 남은 거 털고 오려고 나 이거밖에 없는데 모자라네 이거 얼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그냥 그것만 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현금으로 면세점을 살 일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그 화장품을 사서 올 때 US 달러 있는 걸로 결제하면서 아무튼 그때도 한 2불인가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서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 안 될 경우 이 방송을 재생하시면서 그게 뭐야 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물론 이것은 면세점에서 깜짝 놀라면서 애누리기 구독 때문에 취소하라고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냐 뭐 이렇게 네. 물론 이건 애누리기 때문에 사실 안 해줘도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어쨌든 보통 여러 통화를 쓰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는 거기에 각자 이제 그런 컨버전이 뭐라 그래 익스체인지 레이트 뭐라는 겁니까 저 사람 지금? 네, 좋은 말이네요. 네네. 갑자기 한국어 생각이 안 나서. 그 통화 간에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봐준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그냥 좀 이렇게 현금에서 차이 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갑자기 면세점에 막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세점 쇼핑하실 때 뭐 이렇게 현금이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이런 거 한번 써보셔라. 너무 막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할 때는 한번 얘기해 보시면 받아주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건 진짜 여행 꿀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드렸습니다. 꿀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설탕물 팁 정도. 그냥 그 정도 아시겠어요. 꿀까지는. 그 정도. 그럴까요? 근데 의외로 되게 유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현지 통화를 다 털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막 맞추려고 자기한테 있는 돈에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초과돼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설이었어요. 우리 물론 이 방송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많이 지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설 연휴를 어떻게 정말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좀 그때 이제 빠졌었던 연휴가 아니고 여행 때문에 빠졌었던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메꾸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못했던 일도 좀 채워놓고 여러 가지 좀 쉬면서 해야지 했는데 그냥 쉬기만 했습니다. 진짜 먹고 자고 또 사우나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푹 쉬고 나니까 또 대충년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 일을 하러 가니까 막 모든 주변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밝은 세상에 좀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약간 잠기신 것 같은데 노래방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예뻐 보인다고 방금. 예. 이제 푹 쉬었던 게 이제 이미 끝났군요. 아니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와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아름답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여행의 행복함 그렇죠. 갔다 와서 저희 또 설 최고의 명절 아니겠습니까? 명절 또 조상님 찾아뵙고 설 최고의 명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또 쉴 수 있었고 연휴가 또 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뭐 보는 것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소리 지르다 보니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그 정도로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저는. 네. 박정래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드디어 한 7년 만에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배터리가 빨리 딸린 것 같아서. 7년 만에 바꿉니까?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은 다르다. 다르네. 네. 제가 기존에 참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들지 않는 탓에 또 그 브랜드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싫어하는 브랜드로 가야겠다. 그래서 국산과 해외산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고민했는데 요즘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해외의 것을 쓰고 국산을 쓰는 사람은 좀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산 쓰셨 그럼요. 당연히 이제 국산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회사에 다니는 어떤 청년분이 계셔서 또 할인이 된다길래 그 회사분에게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해외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 말투가 뭐 꼭 이걸 사냐고 그 어르신스럽게 이걸 왜 사냐라고 해서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기종을 말하면서 빨리 사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일단 붙여줘야 되니까 이분께. 근데 계속해서 이분이 이거 조금 약간 구리다 이런 말에 아주 순화된 버전을 하는 거예요. 구리다의 순화된 버전을. 구리다도 충분히 순화된 표현 같은데 더 순화된 네, 그래서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일단 돈을 붙여줘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말해달라 했더니 네 하더니 마을금고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을금고요? 갑자기 이 느낌 뭐지? 이 구수한 느낌 뭐지? 이 20대 청년에게서 듣는 이 느낌 뭐지 싶었는데 약간 그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저는 아마 이 사전 예약을 통해 맞습니다. 네, 제가 혹시 전부 다 말하면 안 될까봐. 네. 마을은 좀 구린데 새로운 마을이니까 안 구리네. 괜찮군요. 그랬군요. 새 마을. 새 것이었구나. 네. 근데 제가 그 계좌를 쓰는 사람은 옛날에 지금 한 70살 된 그 직장 상사 이후에 제가 처음이라서 이 계좌를 쓰시는구나. 최근에 거기가 이자가 좀 높았어요. 그게 그거까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지금? 이거 다 새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닌가요? 역시 또 꿀팁 하나 나오는군요, 지금. 네. 아니 저거를 아는 건데 그렇군요. 네. 이거는 설탕물도 아니에요. 그래요? 설탕물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네. 이거 듣고 혹시 나가시지 마세요. 요거 박정현님은 도시에 사셔가지고 마을 쪽에는 그랬군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이다 보니까 주로 대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마시고.
보수의 시장 대구은행 정말 좋은 은행입니다. 쓰진 네.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저분이 뭐 이상한 뜻으로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셨군요. 지금 그거 아마 설명서 보면서 또 이렇게 그렇죠. 하나, 해야죠. 그거 이제 그거 다 해야 되잖아. 연락처 다 옮기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 사진 있는 것도 이렇게 폰으로 찍어가지고 기존 사진들 일일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한테 연락도 바뀌었다고. 하고. 맞습니다. 연락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이제 한참 바쁘게 생겼습니다. 바쁘시겠네. 네네네. 그렇겠네요. 그것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잖아요. 뭐, 네네네. 이거는 이런데 이거는 이렇네 이러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렇게 연락처 이렇게 한 번씩 휴대폰 바꿀 때마다 이제 인간 정리도 좀 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분은 정리할 게 없잖아요. 저분뿐만 아니고 우리는 정리라는 게 할 게 그렇죠.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우리 구독자 수 느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3명이서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마도 대부분의 이렇게 어떤 방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알리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구독자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심지어 3명이라면서도 정말 없이 시작해서 이거 비밀 아닌가요, 이거? 아직까지도 아는 지인이 네. 한 명도 없고 지금. 저는 이거 독립운동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찐 구독자님들이다. 아 심지어 우리 지인이 없어요. 여행 갔을 때 약간 이렇게 유튜버 분들도 몇 분 계셨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같이 가신 한 분이 또 모르고 그걸 발설을 하신 거죠. 그분은 방송에 그랬죠. 저희가 극구 아니다. 무슨 소리 하니? 급정색. 정말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는 네.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잠시라도 스쳐간 그렇죠. 인연, 스쳐간 인연에게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방송을 알리지 마라. 우리에겐 아직 구독자가 우리는 구독자, 있기 때문에 찐 구독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구독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럼요. 그리고 정말 그 구독자 수의 증가와 감소의 그 이유도 정말 파악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여행의 끝에 정말 멘붕이 오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정신을 잘 놓는 스타일이 아닌데,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좀 정말 오랜만에 정신을 좀 놨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정신을 차리기까지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설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저도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사실 집 밖에 안 나간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도 설 명절을 지내는군요. 네네.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설이 되게 커서 한국보다는 연휴가 짧아요. 보통 이틀 쉬는데 근데 또 회사마다 뭐 한 3일씩 쉬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저희 회사 올해는 3일 쉬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제가 앞뒤로 재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진짜 일주일을 안 나갔죠. 씻으셨나요? 네, 씻었습니다. 제가 새해 작심 3일을 위한 운동을 지금 3일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씻었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일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안 하죠. 그랬군요. 저도 설 연휴에 사우나는 2번 갔습니다. 와, 정말. 이제 1년은 안 씻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다들 좀 여행 갔다 와서 좀 그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잘 쉬었고요. 네, 뭐 다들 재밌는 얘기 없나요? 제가 아까 재밌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매사가 재밌고 행복하고 하는 게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의절언니 이번에 유통기한 2023년짜리 또 하나 발견하셨다고. 네. 설날에 갔더니 이제 친척분들이 선물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이거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하시면서 이제 막 챙겨주시면서 혹시 써보고 괜찮으면 언제든지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거는 무한 공급해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게 자신만만해 하시면서 되게 좀 으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짜로 얻어 쓰면 좋으니까. 근데 2003년산이더라고요. 봤더니 집에 와서 봤더니 2003년이요? 23년 아닌가요? 2023년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도 되는 건가? 근데 뭐 23년 산이면
아, 2003년까지인 거죠. 참. 3년 산이 아니네요. 맞네요. 23년까지겠죠. 2003년까지는 진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근데 23년. 제가 2000 자꾸 3년이라고 하나요? 아, 제가 2003년에 태어나다 보니까, 아, 정말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2003년에 안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2023년 커피와 보는 순간, 커피와 함께 이걸 같이 쓰면 괜찮지 않겠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네네. 해보면서. 아마 또 저분이 또 들어오신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에이, 설마. 박전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네요. 그때 이제 2023년 커피와 함께 제가 어떻게든 그거를 다 소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사약 아닌가요, 사약? 근데 이게 옛말이 정말 틀린 게 없는 게 보통 뭐 헤어지자 하니 만나지더라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소리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에서 나온 말이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또 보니까 이별하자마자 만남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예, 예. 옛말에 진짜 틀린 말이 없다. 그래서 옛날 노래도 생각나네요. 아, 그냥 저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지. 굳이 공유하고, 노래방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굳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저도 좀, 저만의 어떤 추억은 저만 즐기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네.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네네. 그럼 혼자 다들 하나씩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노래가 생각이 난다. 뭐 그 정도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노래를 혼자서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러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설마 얘기하시려고요? 혼자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혼잣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지난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12.3 내란이 있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게 올겨울은 뭐야? 시간 괜찮으세요? 계속하는 얘기 들은 기억이 없어요. 혼자만- 그런 계속한 얘기. 혼자만 하신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혼자만 하신다 해가지고 저는 맞습니다. 그대모양이랑 네, 대화 네, 좀 네. 하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두 분 깊은 대화 나누시고 예, 예. 제가 지난해부터 올겨울은 하야 겨울이 될 것이다. 새하야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네, 드렸었고 네, 이래야죠. 네. 그래서 12.3 그래서 내란이 있기 전부터 제가 예언을 하는 했었었는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듣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하야 겨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미스터2의 최신곡입니다. 하야 겨울. 네, 지금 한번 네. 저희 멜론 아베 차트라든지 나갔을 혹시나 때 우리 한번 파티를 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때 네. 박정래님이 네. 되게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무슨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다고 뭐 파티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박정래님이 갑자기 되게 기운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이 바짝하면서 탄핵이다. 캐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한데 이게 되게 어떤 분들은 되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물론 탄핵과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탄핵입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크리스마스 캐롤로 제가 부른 거였는데.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뭐니 뭐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요? 이상한 정치색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음이 좀. 근데 그 최신곡인 미스터2의 하야 겨울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일 뭐 하신다?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저는 수밖에. 뭐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그냥 밥 네. 먹고 퇴근하고 밥 먹고 출근하지 싶어요. 네. 방금 제가 혼잣말을 마쳤습니다. 예. 아이고. 네. 그러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기다리는 배려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존중과 배려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건 네. 두 분이서 생각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잣말을 하면은 두 분이 시간을 잘 보내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혼자만 하시는 분 좀 꽤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랬군요. 대처하는 법을 제가 좀 알아요. 네. 네. 오늘
작품은 혼잣말을 하는 고양이에 대한 작품입니다. 아니 와. 왜 혼자 갑자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 아니 지금 중간에 저 지금 혼잣말 하는데요.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말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자, 아, 그럼 그랬군요. 이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었군요. 오늘 작품은 장화 신은 고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아주 힘든 이번 그 동계 훈련을 마치고 그게 뭐야님의 철인 5종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이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뛰어난 작품을 내가 그동안 간과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곧바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했고, 이게 또 상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혼잣말 하는 고양이, 말하는 고양이, 장화 신은 고양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놀랍게도 이 고양이를 키우던 어떤 할아버님 이야기부터 등장을 해요. 할아버님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데, 큰 아들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던 방앗간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생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큰아들만의 어떤 이상한 특권. 옛날에 이런 서양에서도 장남을 중시했나? 둘째 아들에게는 그 집에 있던 당나귀를 선물하십니다. 그래도 이 당나귀가 뭔가 새끼도 낳을 테고 그 집안에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을 텐데 또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것을 줬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셋째 아들에게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나 키우라 이렇게 된 것이죠. 굉장히 부당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가축과 고양이 이거 조금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셋째 아들 역시 조금 한숨을 자주 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고양이 어떡하지? 좀 많이 한숨을 쉽니다. 근데 고양이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나누어요. 이제 저의 주인님이 되셨군요. 셋째 아드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가 쥐나 잡을 줄 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는데, 쥐 잡는 것으로 제가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 걸로 무슨 부자가 돼. 그치만 그래도 너랑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내가 가슴이 좀 덜 답답하구나. 그래, 내가 형들한테 대들 수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유언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우리 대화는 하자꾸나 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부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쥐 잡는 기술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말을 믿고 진짜 저에게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멋들어진 정말 최신 유행하는 명품 장화를 사주세요. 그리고 제가 갖고 다닐 수 있는 무언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좀 사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지가 말한답시고 뭘 사달라고 하면은 시끄러워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셋째 아들이 인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쓰던 거 줄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좀 중요한 거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나가서 정말로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 친구가 좀 막노동을 해서라도 정말 그걸 마련해주기 위해서. 아니 그냥 일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아이에게 얘가 원하는 걸 사주기 위해서 조금 비싼 걸 사주기, 새 것을 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장화 아무거나 신어라 이게 아니라 얘에게 맞는 걸 사주기 위해서 가장 요즘 유행하는 어떤 상품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래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고는 고양이가 기다렸는데 그 정성에 놀라게 돼요. 아니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다니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새빨간 유행하는 어떤 아주 좋은 질 좋은 장화 그리고 파우치를 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백이야 하면서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비싼 거 사오지 말라니까 하면서 이제 조금 안 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러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준 거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 고양이가 빨간 장화를 장착하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장화를 신고 다니는 건 동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말을 하니까 옷만 걸치면 이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장화를 신고 행동에 나섭니다. 파우치를 들고는 가까운 동산에 가서 토끼 몇 마리를 금세 잡아요. 그리고는 이것을 가장 권력이 높은 자에게 가서 바치게 됩니다. 용산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최고 권력자를 만나 뵙습니다. 그분은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전 백성이 자기 말을 잘 듣기보다는 좀 반대파도 있었고 좀 자기
말을 듣는 파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걸 갖다 바치러 오니까 약간 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도 내 편인가? 라고 하면서 약간 귀 기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보냈냐 했더니 제가 모시는 주인님께서 갖다 바쳤는데 정말 이렇게 임금님을 너무 좋아하고 임금님의 정책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하면서 모시고 있는 셋째 아들의 이름을 막 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계속 칭송을 했어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이 정책도 너무 좋고 이것도 좋고 저희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긴가민가 이런 것들 믿어도 되나 싶으면서도 약간은 기분이 좋아서 살짝 뇌리에 남았어요. 그 이름이 전두엽에 살짝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기분 좋은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 부분 저희 지지합니다.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뭐 칭찬하는 말들을 하니까 사실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 편인가? 좀 상대편은 아닌 것 같네? 그래도 약간 힘이 나네? 기쁘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거죠. 잊을만 하면 또 다음 주에 찾아와서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나마 이렇게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자꾸만 자기 주인님 이름을 얘기했고, 그 자는 뭘 하는 자이길래 지금 이렇게 뭔가 대단한 벼슬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한번 좀 만나면은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권세를 지닌 자가 저 밑에 사람 시켜서 자꾸 나한테 자기 이름을 듣게 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 고양이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이 임금님이 어느 지방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시려면은 반드시 이 다리를 지나가시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 다리 밑에 있는 강물에서 그 셋째 아드님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부터 목욕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홀딱 벗은 몸으로 그곳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치 선녀와 나무꾼처럼 이 자가 벗어놓은 옷을 고양이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옷을 치워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갑자기 알몸인 채로 난 언제 나갈 수 있지? 망측해라 이러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옷을 치워버리고는 다리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드디어 임금님이 탄 마차가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마차 앞에서 소동을 벌이는 거죠. 큰일 났네, 강도를 맞았네, 큰일 났네 라고 막 얘기를 했고 임금님께서 누구지? 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내가 매주 듣던 그 친구 아니야? 나한테 토끼도 갖다 주고 항상 칭송에 맞이 않던 누구 뭐 백적인가 후적 밑에 있다 하던데 누구지? 하고 이제 마차를 세우라고 해요. 저자의 말을 좀 들어보자꾸나라고 했는데 막 달려와서 얘기한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주인님께서 지금 몹쓸놈들에게 옷을 빼앗기고 강도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세상에 옷까지 다 빼앗아가는 이런 날강도를 만나서 지금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지금 하는 수 없이 몸을 은신하기 위해서 지금 물속에 계신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한 거예요. 임금님께서 여봐라 어서 마차를 세우고 저들을 도와주자꾸나 하고는 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목만 내밀고 있는 어떤 뭐 훤칠한 남성을 보게 된 거죠. 어서 이제 이분을 구해줘야 되는데 여봐라 행사복 중에 이분께 좀 빌려드릴 옷이 없느냐 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 여벌의 옷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분께 좀 드려라 라고 해서 옷을 이렇게 임금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좀 귀한 옷 중에서 고양이의 계략에 따라서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드디어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훤칠해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 임금님께서는 아리따운 공주 자신의 딸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아까부터 지금 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 19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웬 젊은 잘생긴 남자가 알몸으로 있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어떤 그런 장면. 그리고 지금 막 머리가 젖은 채로 샤워하고 나온 이 남자가 아주 비싼 값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가 입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뭔가 이 의류 모델과도 같은 이 느낌의 이 남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낯설고 신선하고 막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굉장히 지금 예정이 없던 이 일에서 이상한 어떤 그동안 나에게 호의를 계속 베풀던 사람이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내가 어쨌든 이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왠지 우리의 인연이 남다른 것만 같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좀 어디 가는 데까지 태워주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고 했고
이제 이 신하인 척 하면서 고양이가 말했죠. 우리, 주인님이 계신 성으로 한번 초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도 참 고맙구려. 이제 지방에 와서, 일이 끝나는 대로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은, 그거 한번 들르리라 하고는, 이제 이 정도 대화를 했어요. 이제 고양이는 성을 마련하는 엄청난 일을 돌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이 완료된 이후로, 문제는 지금 이제 사랑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이 금사빠였나봐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을 보자마자, 저 젖은 머리 하면서 내가 닦아주고 싶군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남자에게 그냥 알 수 없는 호감을 막 느꼈고, 그냥 갑자기 막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양이는 자기가 아는 가장 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동네에 재벌이 있었어요.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은 자기가 가진 땅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금은 보화만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재벌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제 급기야 아주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 세상에 자기가 먹는 고기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인육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돌오돌 떨게 된 거죠. 그자에 대한 너무나 큰 두려움, 괴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자를 이제 이 고양이가 다이다이 하러 가는 거예요. 거인에게. 그러면서 네, 이미 가면서, 자신의 주인님 이름을 쫙 적습니다. 카라바 후작의 땅이라고 이제 임금님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가는 길에 막 다 팻말을 붙여요.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는 식으로 이정표처럼 다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거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물처럼 변해버린 거인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아주 막 애교를 부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부분은 세상에 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인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요? 했더니 이제 이 거인이 그래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제가 정말 그 눈으로 보고 싶어서 소문만 듣고 왔는데 넌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했는데 무섭긴요. 존경할 따름입니다. 정말 헌모하고 너무 정말 멋집니다. 혹시 정말 악어 이런 걸로 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하면서 또 보여줘요. 굳이 악어로 변한 모습을.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그럼 코끼리나 사자도 가능한가 했더니 일단 1분 기다려. 1분 걸려 하면서 막 박수를 계속 쳐요. 1분 동안. 됐어. 이거 별거 아닌데 했더니 진짜 이렇게 변해갖고 이제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구나. 정말 멋집니다 하면서 빨리 코끼리로 변해주세요 했더니 하면서 또 1분 지나자마자 코끼리로 또 변신해요. 멋집니다 하면서 사자로 빨리 변신해주니까 1분 기다려. 1분 걸려 하고는 이제 또 사자로 또 변신을 해요. 와 정말 최고 정말 나의 완전 영웅입니다 하면서 너무 멋지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멋지긴 한데 사실 거인님은 커다란 걸로 변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난다. 그거는 작은 걸로는 못 변하죠. 그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커다란 덩치를 어떻게 숨기겠냐고. 진짜 생쥐 이런 걸 못 변하시죠? 했더니 나 다 할 수 있다. 그다음 모든 걸 할 수 있대. 에이 그건 못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아까는 금방 변하시더니 못 하시니까 이렇게 또 그냥 말씀하시네요. 했더니 나 진짜 할 수 있다 해서 그건 못 하시잖아요. 진짜 이런 커다란 덩치가 어떻게 작게 변하냐고. 커다란 건 가능하지만 작은 건 안 되죠. 그거 지금 이 몸집이 어디로 갑니까? 하면서 그건 안 되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된다. 생쥐도 된다고 해서 된다 해서 그건 나 진짜 그거 때문에 진짜 존경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야 했다. 그랬더니 다시 거인으로 돌아와보세요. 1분 걸려 기다려봐 해서 1분 고양이 앞에 생쥐네 하고는 꿀꺽 해버린 거죠. 고양이가 생쥐를 삼키고 없애버렸습니다. 갑자기 거인을 제거해버린 채로 밖에서 때마침 임금님의 마차가 여기가 바로 그 후작의 집인가 보네 하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정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정표가 있어서 내가 안 갈 수가 있어야지 하고는 임금님과 공주님과 이 자신의 셋째 아들 목이 메이시나요? 네. 왜 이렇게 슬프죠? 제 목에 지금 생쥐가 걸린 것 같습니다. 생쥐가 다 안 넘어가가지고 1분이 다 되니까 얘가 살아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일이 성사가 된 거죠. 굉장히 넓은 성에서 살고 계셨군요 하면서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정말 밀밭도 엄청나고 보리밭도 엄청나고 성도 의리의리하군요. 거의 내가 사는 궁전과 맞먹겠습니다라고 했고 안 그래도 사랑에 빠졌던 이 공주님께서는 그냥 이 남자랑 여기 살고 싶다. 아버지가 사는 궁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고양이는 모든 게 준비됐기 때문에 눈을 찡긋하면서 이제 그냥
연기만 잘해라 하면서 네, 자신의 주인에게 얘기를 했고, 주인님은 이제 임금님 그리고 공주님 앞에서 굉장히 부자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쥐만 잘 잡는 고양이가 쥐를 잡음으로써 자기 주인을 부자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공주님의 사랑을 받아줄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모든 일을 성사시킨 고양이는 고양이 경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쥐 따위에는 잡지 않는 정말로 범죄자를 잡고 이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게 되는,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칭송받는 우리의 주인공 정하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이야?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기 처음이네요. 어느 부분에 그렇게 목이 메이신 분 건지. 네, 쥐를 잡으면서 제가 제목으로 넘어간 것 같아서. 본인이 쥐 잡았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죠. 왜 먹냐는 거죠. 안 먹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네. 쥐만 잡을 줄 알지 네가 어떻게 나를 부자를 만들어줘 했는데 쥐를 잡아서 부자를 만들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거기 갔어요. 왜 임금한테 막 가고, 왜 그렇게 하죠? 그냥 처음부터. 또 이제 결혼도 시켜야 돼가지고. 했으면 진작에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 공주보다도 더 예쁜 여자가 왔을 수도 있잖아. 어머.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부와 명예와 신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나 봅니다. 참.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괴물이 뭐 인육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괴물을 좀 나쁜 존재로 만들긴 했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애초에 거짓이잖아요, 전부 다. 그니까. 셋째 아들은 뭐 후작, 뭐 백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집의 주인도 아니고.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다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임금과 공주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혼해서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게 참 한국이나 이런 동양 동화에서는 보기 힘든 스토리 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게 뭐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꼭 동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주인공이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누굴 속였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무조건 그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뭐 힘들어지더라도 그걸 다시 극복한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으로 가거든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옳은 행동을 해야 된다.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게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답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저기서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에 이 주인공은 꼭 다시 뭔가 그 진실을 밝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다음에 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잘 된다 뭐 이렇게 끝나게 되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그게 좀, 근데 이 동화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 일단 먼저 저는 좀 궁금한 게, 말을 하는 고양이가 왜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사달라고 하면 졸랐었을까? 장화를. 아버지 안 사줬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의 복수인 거잖아요, 그냥. 그 괴물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괴물을 처단하고 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라는 게 이 거인을 두고 한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게 뭐야 님처럼 임금은 왜 찾아가는 건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양이의 목적은 걔를 걔를 해서 잡아먹어야겠다는 거. 이 고양이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화를 꼭 신고 가야 했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고 그 주머니는 또 왜 굳이 주머니가 필요했던 건가? 파우치, 네.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성에 가서 살고 싶었던 거야, 고양이가. 근데 혼자는 살기 싫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소원을, 자기한테는 그렇게 딱히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해달라는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그걸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무튼 그런 건지. 하여튼 그 고양이가 원했던 게 뭔가 그 고양이는 정말 그걸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걸 진짜 모르겠어. 마지막에 쥐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정말 뭐 나쁜 사람을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목적이 그거. 아니 그리고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고양이가 갑자기 어떻게 나쁜 사람을 잡을 수 있는가도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지. 갑자기 왜 그럼 나쁜 사람을 잡기 시작했는가 이해는. 차라리 정말 왜 말을 할 줄 아는 고양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뭐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쥐 잡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고 또 되게 여기 가장 또 좀 이상해 전체가 다 말을 하는 고양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너무 이런 인과관계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아 그런 건지. 내용은 정말 배울 점이 정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말하는 고양이면 근데 그러니까 이 말하는 고양이라는 게 말을 하는 고양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그 나쁜 사람들 잡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사회에서는 고양이가 말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사실 말하는 고양이만으로 돈 벌 수 있잖아. 그렇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금한테 갔을 때도 근데 임금도 놀라지도 않아. 고양이가 토끼 잡아 들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게 많이 말한 후자의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은 얘가 그 나라 그 시대에는 고양이가 말을 할 줄 아는 말을 그러니까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야. 우리가 왜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랬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진짜 나빴던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셋째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 거잖아, 그러면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말하는 고양이가 그래도 좀 특이해서 야 너는 이 말하는 고양이를 가져라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그냥 진짜 고양이를 준 거잖아. 다른 애들한테는 뭐 사업체도 주고 뭐 집에 하나쯤 있는 그냥 말하는 고양이 하나쯤은 다 있잖아. 그런 거죠. 그냥 진짜 그럼 그냥 애완동물 네가 키워 이건 거잖아. 그냥 우리 그 반려묘는 네가 아니면 키워라. 뭐 평소에 아버지가 고양이랑 대화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저 막내가 정말 이렇게 인간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푸념을 하듯이 고양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셔라. 그랬더니 너가 맡기면 되겠냐 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나 알잖아 이러면서 사람 만들어 볼게.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돈도 좀 있는 집에 내가 어떻게 해볼게 뭐 결혼도 좀 시켜보고 해볼게 하면서.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셋째 아들 되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리고 그거를 그 첫째 아들한테 뭘 줬죠? 방앗간이었나요? 방앗간. 방앗간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얘한테는 도저히. 그러네. 얘가 뭐가 좀 모자랐던 애구나. 그러니까 얘는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지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 당나귀는 둘째는 그래도 뭔가 그런 키우는 스타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말하는 고양이쯤은 다 한 마리쯤은 가지고 있는 그 세대 그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 막내가 걱정이다. 마치 저 같은 스타일인 거죠. 혼자 살아나오는 근데 저한테는 왜 고양이가 없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제가 예전에 키우던 제가 키우던 어머니요? 키우던 어머니요? 네. 키우던 어머니도 있고 안 키우던 어머니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낳은 어머니, 키운 어머니. 나중에 또 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키우시던 강아지도 저를 되게 무시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서열이 있죠. 네, 그래서 막 저를 하찮게 보던 그런 강아지가 있었는데 되게 한숨 쉬고 그랬다고. 한숨 쉬고 저한테 가서 뭐 해보라고 하면 저 멀리서 야 들었지? 빨리 와! 이런 보통 강아지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직접 가까이 가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저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안 오나 이러면 그런 강아지가 티 안 오나 뭐 이런 거지. 엄마가 밥 주라 하잖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집안에서 그런 존재였어가지고 존재였는데 고양이를 준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 이 아들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겠네요. 존경하고 뭔가 그리고 살면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저를 많이 보살펴 주셨으니까 장화도 몇 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 아버지가 이미 고양이가 좀 구두 좋아하네. 보통 여자들 가방 좋아하듯이.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신상 나왔으니까. 그렇지. 좀 가서 사와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화 살려고 가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자기가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평소에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나가서 안 하고 있고 고양이가 이제 장화 사달라고 하니까 아유 그럼 알겠다 하면서 겨우 나가서 장화 살 돈 벌어 온 거. 장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볼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키워 나갔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 고양이도 안 거야. 얘 안 되겠다 얘.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돈 많은 집에 아예 쑤셔 넣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은 이 공주는 너무 피해자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 공주가 피해자인 거죠. 물론 이제 금사빠였던 게 이제 어쩌면 이제 이 공주의 좀 실수긴 하죠. 도대체 되게 잘생겼었나 봐, 셋째 아들이. 생기기도 잘생겼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또 이 아들이 접근하진 않았어요. 공주 혼자 그랬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생겼었나 보네. 근데 고양이는 처음부터 이걸 의도를 했던 거잖아. 그렇죠. 왕의 사위를 시키겠다는 의도를 했던 아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몸은 괜찮았나 보네. 얼굴이 됐던 거죠. 얼굴이요. 몸이. 그래서 여자들이 일단 보기만 하면 일단 끝장나는 진짜 되게 차은우 막 이런 그냥 딱 봐도 반하는 그 정도의 외모가. 그래서 처음에는 돈 벌러 나가보려고 시켰더만 장화 하나 사놓고 애가 막 힘들다고 막 난리를 지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너 그냥 얼굴로 해라. 아버지한테 받은 부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걸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고양이도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이가. 지가 언제까지 보살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또 때마침 이제 그런 자기가 좀 싫어했었던 미친 거인이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또 지금 생각해보면 거인일까? 애초에 쥐였던 게 아닐까.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자기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쥐가 거인으로 변장을 해 있었다가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던 상황인 게 아닌가. 그러면은 잡아먹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맞네. 박전래님처럼 목에 넣었다 뺐네 이렇게. 그냥 빨리 가라 너 이따 나한테 간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야. 너네 친구들 좀 불러서 이 거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가고 변신 한 해 만에 하면서 가고 한 마리 이제 먹는 척 하면서 목에 넣었다가 빼는 동안 이제 목이 저렇게 매였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네가 가야 살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보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교훈은 이제 그건 거죠. 얼굴만 보고 반하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다. 근데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잖아 또. 일단 어차피 또 그 집을 얻었으니까 돈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게 자기 힘으로 얻은 집도 아니고 애초에 모든 게 다 거짓인 거잖아. 이게 참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하다못해 드라마는 주인공이 조금 뭔가 지혜롭다거나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끝에 계급 상승을 딱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그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셋째 아들이 그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잖아. 왜 자기 딸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톰티토 그때도 그게 뭐야니 노래 부르셨잖아요. 톰티토 내가요? 그게 뭐야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요. 노래지요? 톰티토 하면서 이상한 멜로디 넣어서 부르셨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요. 그게 뭐야님이요? 가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런 약간 외국 동화들은 좀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외국 동화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멍청한 애들이 시집을 잘 간다. 그런 게 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 뭔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 그런 것들이 좀 있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 한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이게 한국도 그런 게 맞나요? 그러니까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것도 다 맞네. 도와주는 거. 백설공주는 도와주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아닌 외국 동화를 생각해보면 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공주. 뭐 다 미녀. 이렇게 옆에서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뭐 그런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뭐 그런 게 많았고. 근데 이게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네. 외국이 더 심하네. 백설공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백설공주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난장이들이 다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얼굴 보고 도와줬죠. 얼굴 보고 도와주고 왕자도 얼굴 보고 심지어 백설공주 이거 진짜 이상해. 심지어 백설공주가 그 독사과 먹고 거의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왕자가 보고 반해가지고 키스하는 거잖아.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하잖아. 사람이 죽어 있는데 예쁘다고 거기에 키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외모라니까. 이 아까 그 셋째도 진짜 잘생겼어, 진짜. 되게 잘생긴 거.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그렇지. 공주가 보기만 해도 반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 백설공주랑 비슷하네. 그럼 이게 옛날에 이런 외국에서는 금사 아빠가 유행이었나 보네요. 남자가 좀 귀했나? 근데 뭐 딴 데는 뭐 백설공주나 뭐 신데렐라나 뭐 다 또 외모 보고 좋아했던 거, 여자들 외모 보고 또 좋아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본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진짜.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 아니면은 뭐 외모가 최고다. 아니면 한국 가서 그렇죠. 성형해라. 그렇죠. 예뻐지려면 성형해야 된다. 그런 교훈. 근데 난 이것도 지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누가 어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적당히 성공한 여자들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면, 뭐 자기 개발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스스로를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이 될 수 있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외모를 가꿔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단히 성공한다는 그 여자들의 조건이 시집 잘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성공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 외모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물론 그게 최고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쵸. 사실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뭐 다르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특히나 남자들은 또 외모를 진짜 많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인데, 사실. 여자 그 공주가 정말 그 외모에 되게 집중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 사실 왕의 사위가 될 이 주인공 남자는 사실 자기가 막 공주한테 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신분이 일단 부러울 테고, 자기처럼 그냥 방앗간집 셋째 아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노일푼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걸 가진 여성이고, 그리고 그 신분인데, 그냥 그 이유만으로도 좋은 거겠죠. 이 여자는 남자의 외모가 좋은 거고, 남자는 그냥 그 여자의 신분이 좋은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으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맞으면 이렇게 해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는 난 딴 건 다 필요 없고 난 무조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중요해. 그런 사람 만나야죠. 그 진짜 바람으로 봐도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날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금방 알 텐데. 거짓이었고, 하지만 그래도 잘생겼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뭔가 나를 먹여 살려주고 지탱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면 이 둘이 만났으면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 공주의 캐릭터를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해주면 되겠다라고 애초부터 알았던 게 아닐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아까 임금한테 그럼 왜 갔냐? 그냥 바로 거인한테 갔으면 됐지 했는데 이 남자는 돈만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지. 누군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했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그 배경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자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도 자기를 되게 위해주고 뭔가 그런 옆에서 챙김 받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그치. 고양이를 얘한테 줬던 거고 고양이도 그래서 공주를 연결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주가 또 그 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죠. 본인이 살면서 이제 뭐 얘 챙기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성만 줘갖고는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고양이는 알았던 거지. 공주는 혹시 성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뭐. 캐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고양이는 되게 능력 있는 뚜쟁이였다. 듀오 같은. 네. 그렇지. 그래서 이 뒤에 결혼정보회사. 그 나쁜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게 아니고 이거 매칭을 해주고 다녔던 거야, 매칭을. 바빴네, 바빴어. 야, 너 얘랑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뭐야 님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맞아.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잘 파악해서 얘 둘이 만나면 잘 살게끔 해주는 그런 그렇지. 그런 고양이였던 거야. 야랑 이런 게 맞으니까 이래 해주면 잘 산다. 뭐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 아는 고양이였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또 잘 꾸미고 다녀야 돼.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하려면 챙기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래 이제 장화도 필요하고 이제 옷도 입고 다녔던 거지. 나중에. 그렇게 안 다니면 그냥 고양이 새끼밖에 될 수 없죠. 고양이 새끼시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고양이 신사. 이제 고양이 경 이렇게 이름 붙여줘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 정보 회사를 차린 거지 얘가 이제. 괜찮네. 한번 의뢰해보고 싶네요. 이 고양이가 우리 방송 들었네. 뭐죠? 결혼을 이제 앞으로는 계약제 하는 사업이 좀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가 돈 된다. 요 시장이 크다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저 고양이가 정말 그런 거 좀 아네. 사람 볼 줄 알고 또 그때 그런 시대에 발맞춰가는 스타일이네. 한번 결혼해서 평생 살고 이러면 돈 안 되죠. 고양이 입장에서. 5년마다 바꿔야지. 그 성이 그거네. 이 고양이가 그 전에 매칭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떠났네. 계약 끝나가지고 난 이제 못 살겠다 하고 갔네. 그래서 이제 그 쥐를 데리고 딴 사람 소개시켜 준 거야, 이제. 야, 너 이제 그만하면 거인 하지 말고 이제 쥐로 바뀌어갖고 너 이제 내가 딴 사람 또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거기를 데리고 간 거네, 얘를. 그 전에 호랑이 커플, 악어 커플, 사자 커플 다 해주고. 했다가, 너 이제 계약 끝났어, 안 한대. 너 이제 쟤랑 딴 데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딴 사람 소개시켜 준 거지. 그렇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도저히 이게 소개를 받아도 안 돼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3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비며 또 뭐 이런 몇 번 만나고 이런 것 이외에도 결혼에 성사됐다는 이유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금액을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아까운 거죠. 그 돈이. 그래서 이 커플이 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리 헤어졌고 또 딴 사람 만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진 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아꼈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쯤 지나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간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다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그냥 잠시 사귀다가 말면 안 되는 거지. 결혼하고, 완전히 뭐 정착할 때까지 딱 기다려서 그 정보를 다 모아서 SNS상에서 모아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와서, 너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 떼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되겠냐. 조용히 입금해라. 그래서 조용히 입금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장화 씨는 고양이 밑에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 조금 아까운 돈이니까. 이 돈까지 내야 되나 이럴 수 있죠. 아, 이 고양이가 아버지랑 어머니를 연결해준 고양이일 수도 있겠네. 몇 살인가요, 이 고양이는? 도대체가? 고양이가 뭐 죽지 않는 고양인가요? 이 고양이는 네. 이제. 아버지 혹시 또 다른 연인 만나서 나간 거 아닌가요, 지금? 아, 보냈네. 그리고 이 고양이도 계속 영업해야 되니까 공주하고도 계속 살면 안 돼, 이 셋째 아들도.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양이한테, 야, 셋째 좀 누구 좀 연결해줘라. 어디 가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대충 뭐 공주나 만나게 해줘라. 그냥 이제 성공 보수 받고, 이제 조금 있다가 헤어지면 이제 또 다시 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지, 또.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보통 동화는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단다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게 우리 동화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군요. 근데 일단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어떤 순간부터 시작해서 행복하게 쭉 잘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뭐 그러니까 왜 동화가 항상 그렇게 끝나는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라고. 아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올해라고 결론 보지 않았어요. 결론은 올해. 올해만 잘 살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계약제.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과 공주도 올해 잘 살 거다. 이제 내년 되면 모르는 거지. 이제 계속 잘 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들이 잠깐 오래오래 잘 살았단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했다까지 하고 그 후기 동화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3년 뒤 현실판. 그럼 이제 헤어진 커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커플 되게 많을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결혼 계약제가 빨리 성사가 돼야 된다. 야, 이 대선 시즌에 맞는 대통령 공약으로서. 요거 해야 된다, 요거 진짜. 이번에 혹시 출마하시나요? 그래서 김문수 나온다고 하길래, 뭐, 저도 가만히 수 있어가지고. 저는 꼭 나오고. 근데 나이가 안 되시잖아요. 40살. 그러니까. 생일 지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2003년생인데 갑자기? 2003년생인데 생일 지나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랬군요.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뭐, 저쪽 무슨 당, 뭐, 이모군도 지금 생일 지나면 된다 하길래. 저도 생일 지나면. 시끄러, 임마. 아니, 그 사람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곧 나온다고. 준석, 이열원. 나도 펀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외절님도 이제 펀딩 좀 받아가지고. 예, 근데 저도 구독자님들이 있어.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저도 이번에 대선 출마합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발표하시는군요. 바로라면 지금 발표한 지 1년이 됐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가장 유력하신 분이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가망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꽃에 그러면 이제 가상구도 나오나요? 거기 이제 다음 주쯤에는 저도 좀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니, 나와요, 나중에. 저는 카메라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자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수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중에 저희 수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박전래님 팬이긴 하지만 그 숫자로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 빼고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거에 크게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뭐. 그리고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독자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투표권이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럼요. 구독자님들 다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 거는 지겹거든. 옛날 그런 사람들은 지겹거든. 저 같은 사람 나오면 저희 구독자님은 저를 버리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공약도 제가 중간중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버리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에 올라가고 과연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혹시 꾸준히 들으시다가 정주행하시다가 제 공약하는 거 듣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나가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 방송을 듣고는 이제 이건 아니지. 난 거기에 합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완전 갈라치기 아니냐면서.
이번 설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저는 정말 단이라 생각 없거든요. 걱정인데. 아, 구독자님 믿고 좀 뺀질뺀질하게 있었더니 안 되겠네. 좀 이제 고심을 좀 해보셔야겠다. 야. 그 유력 후보가 아마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이렇게 대선 출마 발표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외절애님. 저 되게 큰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나. 특히 이제 이 정책까지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 정말 저 지금 올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제가 매 회마다 공약 하나씩 걸어놨거든요. 그럼 적어도 지금 59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거는 지금 59화째 아닙니까? 그럼 59번째 공약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매번 공약이 있었나요? 왜 난 기억이 안 나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있고, 그리고 이런 공약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현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국민만 보고 가신다고. 그럼요. 저는 우리가 아까 이 동화가 다 거짓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외절애님 어떡하지? 그래서 아마 저기 야당에 되게 유력하신 분이 계속 제 이름 부르시고 다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왜 이제 저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제가 더 뜰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잘 지어야 돼. 하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왜 저래? 하다 보는데 이름에 왜 저래가 있어. 그러면 찍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네요. 그 음식보다 훨씬 낫네요. 그 순대, 갑자기 지금 김문순대. 찍겠냐고. 그렇네. 절레절레하는 참. 지금 탄핵되는 사람 이름을 그렇죠, 쓰겠냐고. 안 되지, 않지. 그렇네요. 하하. 그래서 이제 요것도 사실 저도 이름 지을 때 사실은 그것도 생각하면서 지은 사람이에요. 이 대선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셨군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1화부터 59화까지 공약 한번 꼼꼼히 보시고, 저는 뭐 책자에 책자 같은 거 내면서 막 공약 써놓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공약을 찾아보세요. 윌리엄 찾아라. 외절의 공약을 찾아라. 그러면 정주행을 통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대통령이 내가 권력 잡으면 내가 정권 내가 잡으면. 정권을 잡게 되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 하나씩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야. 혹시 이명수 같은 사람 전화 안 오는 거예요?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손잡고 눈금이요? 맞은다고요? 손잡고 눈곱을. 너무 야합니다. 너무 야합니다. 손에 이제 뭐 길 가다 할머니가 이렇게 눈금 그려주시는 분들도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좀 봐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혹시 R200이 뭔지는 아시죠? R200. 그건 알죠. 네. 알이 보통은 30개씩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계란 한 대통령이 된다, 내가 정권 잡잖아? 알은 200개가 기준으로 이제. 옛날에 들고 오기도 힘들겠다. 그 R 뭐 휴대폰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비기. 그렇죠. 200개 기본으로 준다. 전 국민 R 200개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력 썼구나. 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와. 맞네. 걱정하지 마세요. 알 들어오는 날. 알 들어오는 날. 그렇죠. 그거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 R 200 이렇게. 국민 알이죠. 그럼요. 전 국민에게.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 R200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모르시는 하하. 그 좋은 걸 갖다가 그 날짜 딱 기다리면 바로 딱 들어오는. 근데 갑자기 또 그 R200 모르는 사람이 저 나이가 있으신 저희 이제 고모부께서 친척 제가 며칠 전에 인사드린다고 이제 갔는데 그 휴대폰으로 이제 보시더니 요즘 막 스마트폰이 너무 좋다면서 막 되게 갑자기 저희가 스마트폰 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휴대폰 다 못 쓴다, 이 기능 많지만 다 못 쓴다면서 막 이렇게 막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요즘 애들은
택시도 다 이걸로 잡고 길도 다 이걸로 잡고 다 그렇더라고요. 길을 잡을 수는 없지 않아요? 길을 휴대폰으로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잡죠. 어떻게 잡죠? 내가 그 기능을 몰라요. 내가 그 기능을 못 쓰고.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길을 딱 하면 거기 이제 몬스터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잡아요. 그럼 아무튼 길을 찾고 이렇게 뭐죠? 택시도 잡고 길을 잡는 게 아니고 택시 잡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잡는 게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업돼서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택시도 휴대폰으로 잡고 길도 휴대폰으로 다 찾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고모부께서 그럼 나도 다 휴대폰으로 잘한다 할 줄 안다. 택시 같은 거는 번호도 휴대폰을 딱 저장해놨고 무슨 택시 저장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114에 전화하면 다 같이 준다 이러는 거예요. 114. 114에 전화. 요즘 114가 있었군요. 카카오 택시 몇 번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왜 이렇게 쓰시는 폰 이렇게 그렇죠. 노트 노트 쓰시면서 사진 이제 찍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장 메모 보신다고 메모지에 메모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메모 꼭 메모지 그 노트 사시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잡으시고 싶을 때는 114에 114. 전화해서 카카오 택시 좀 어딘겨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진짜 114가 없지는 않겠죠?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114에 하던 그 기억이 나서 되게 혼자 웃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이제 휴대폰에서 114를 누르면 각자 자기 회사로 가잖아요. 통신사로. SK, 통신사로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 해본 적이 없어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카카오 택시 몇 번이죠? 이렇게. 114.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혹시 진짜 114에 아직도 일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약간 TV에 나올만 하지 않나요? 114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저는 하루 빨리 정권 교체가 되기를 그렇죠. 또 오늘부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네요. 우리 이제 국민 R200 시대가 열려가지고 알 들어오는 날. R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런 거. 날짜 이야.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날짜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 언제든지 모든 국민이 한 날짜로 그렇게 지정되는 그렇게 뭐 닫혀 있는 그런 정책 내지 야.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기대를 하면서 일단 거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빨리 마무리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또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시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뭔가 이번 주가 되면 또 되게 많은 게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바뀌어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쯤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9명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것도 안 돼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또 어떤 상황이 돼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 아니군요. 2주 동안 잘 보내시고 2주 뒤에 그리고 답답하시면은 저희 방송 정주행 하시면 숨어있는 공략 찾기도 이야. 쏠쏠하실 겁니다. 네, 다음 주 구독자 수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끊지 마. 네, 우리 꼭 2주 뒤에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제발. 안녕. 안녕.